자, 공부 방향입니다. 출제 경향은 거의 대체로 비슷해요. 지금까지 출제를 보면 일반적으로 암기형하고 두 번째 오픈형,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암기형과 오픈형. 올해 문제는 암기형 반, 오픈형 반 이렇게 나왔거든요. 작년도는 오픈형이 한 거의 3분의 2 이상, 거의 대부분 다 오픈형이었고 암기형 한 문제 논점 하나인가 그 정도. 그 전에는 거의 대부분 다 암기형. 오픈형은 하나였나? 뭐 아니면 없었나? 이렇게. 그러니까 22, 3, 그러니까 5, 4, 3 보면 23학년들은 99%가 거의 뭐 암기형. 24학년들은 99%가 거의 오픈형. 25학년들은 반반. 암기형 반, 오픈형 반. 암기형 반, 오픈형 반인데 작년에 엄청 어려웠다 그랬죠. 그죠? 재작년도 물론 체감상 사람들은 자기가 모르는 부분이 나오면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또 실제 현장에 가보면 좀 어렵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그냥 오픈형 반 준비하고 암기형 반 준비하는 겁니다. 그냥. 근데 오픈형 어떻게 준비할 방법이 없어요. 요거는 실제로 개념을 잘 익히고 사례 속에서 연습을 하면서 그 능력을 형성시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암기형만 잘 준비해 놓으시면 오픈형도 문제를 모의고사를 풀면서 그런 이제 기술들을 익힐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오픈형 문제는 이제 차후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할 것이 있고 우리가 이제 이론 시간에는 개념만 잘 공부해 놓으시면 그 개념으로도 오픈형을 일정 이상은 커버가 됩니다. 어떻게 커버가 되는지는 이제 우리가 사례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방법은요, 대비 방법은 뭐니 해도 첫 번째가 제일 탑입니다. 핵심 개념을 정교하게 이해하고 암기하는 것. 잘 이해해놓고 그리고 그걸 내 것으로 암기해내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공부의 출발이자 공부의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개념들을 잘 이해하고 잘 암기하자. 결국은 이제 이해만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시험장에서 우리가 이 논술을 써야 되니까 암기가 안 돼 있으면 쓸 수가 없어요. 객관식이면 이해만 해도 가능하지만,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암기도 같이 할 수, 이 두 가지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해라고 하는 게 공부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번에 이해되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독서 백편 의자현이라고 그러죠. 글을 100번 읽어야지 뜻이 저절로 이제 파악이 된다는 것처럼 여러 번 반복을 해주셔야지 나중에 이게 이 말이었구나 이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 부족하게 이해하더라도 일단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면 바로 암기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암기도 마찬가지. 암기도 한 번에 다 암기가 안 돼요. 왜냐하면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전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 번에 내가 완벽하게 암기를 끝내야 되겠다 이렇게 했다가는 시험 기간은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차피 내가 10번, 20번 읽을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암기하려고 노력하다가 좀 암기가 안 된다? 그럼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내가 여러 번 본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하시는 게 중요한 것이 내가 완벽하게 이걸 외웠다. 하루 이틀 지나보십시오. 또 잊어버립니다. 또 잊어버려요. 그만큼 이제 후유활성이 강한 지식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암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버리시고 어느 정도 암기하다가 안 되면 넘어간다. 이렇게 딱딱 정해진 시간대로 탁탁탁 움직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이거는 이제 실제 적용해 보는 거죠. 사례 연습 등을 통해서 적용해 보면서 이제 오픈형에 대한 어느 정도 감각을 좀 익혀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픈형은 어떻게 연습할 것인가? 이제 문제가 주어지면 오픈형이라고 하는 것은 답이 거의 공개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과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교과서에 없는 내용들을 그 관련 개념을 토대로 해서 답안을 써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얼마나 이 개념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가를 보려고 하는 거죠.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은 그냥 암기하면 되는데 없는 내용이다 보니까 암기할 수가 없잖아요. 이걸 개념들을 활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념을 잘 이해하고 암기가 잘 되어 있으면 어느 정도 연습만 좀 해보면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그렇게 쉽지는 않겠죠. 근데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도 작년에 시험 봤던 선생님들 초수 2점, 20점 만점 받았던 선생님들도 다 그렇게 했던 겁니다. 이때는 우리가 일단은 문제를 쭉 읽어보고 출제자가 어떤 의도로 이런 문제를 냈는지 출제 의도, 그 다음에 제시문 속에서 제시문의 취지 이걸 먼저 파악하고 두 번째 그 다음에 다시 개념을 끌고 옵니다. 개념을 끌고 와서 개념의 속성을 쭉 나열을 한 다음에 그 속성을 이용해서 서술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개념이다. 이것도 개념이다. 오픈형도 결국은 개념 속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세 가지가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야 할 방향이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요, 1번입니다. 1번. 개념을 잘 이해하고 암기해 놓는 것. 그래야지 나머지 이 오픈형도 적용이 쉽게 가능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 1, 2월, 3, 4월 이론 시간에는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개념이라도 확실하게 이해하고 암기하자. 요것만 딱 잡고 가시면 그 다음에 나중에 뭐 모의고사 본다든지 사례 해설한다든지 할 때는 그걸 적용해 나가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뭘 강조해야 될 것인지를 분명히 잡고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념을 잘 이해하고 암기하자.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가 안 될 거. 왜냐면 실제로 사례를 갖다 놓고 제가 설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상적이라서 지금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공부가 되고 이제 문제 사례 갖다 놓고 이제 해설하다 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수업 중에도 사례를 중간중간 곁들여서 진도로 나가기 때문에 그때도 어느 정도 조금 이제 맛배기 형태로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실제 기출 문제도 있을 것이고 사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두 번째 공부 계획입니다. 계획을 잘 세워야 됩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공부할 양이 너무 많습니다. 전공도 마찬가지예요. 전공과 교육학이 같이 공통적이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공부는 일단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누적 반복 학습입니다. 반복이 계속 누적될 수 있도록 해서 시험 전날 모든 내용을 그 하루에 다 볼 수 있다면 이 사람은 합격합니다. 그냥 그만큼 반복이 많이 되어 있어야 가능하겠죠. 엄청나게 두꺼운 그 교육학 책, 엄청나게 두꺼운 전공책을 하루에 끝낼 수 있다면, 하루에 다 볼 수 있다면 그 친구는 합격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루에 쭉 보고 들어가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는 머릿속에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하려면 그 전에 엄청난 회독을 해주셔야 됩니다. 엄청나게 많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복하되 그냥 반복이 아니라 누적 반복이 될 수 있도록, 한마디로 압축하면 누적 반복입니다. 일단은 먼저 워밍업으로 우리는 수업은요 뭐 예습까지 필요 없습니다. 복습만 잘 해주시면 되는데 강의 들은 다음에 곧장 배운 내용을 생각하면서 2회 복습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1시간 강의하고 한 뭐 10분 또는 15분 정도 쉬죠. 그때 한번 복습한다는 거예요. 앞에 강의했던 거. 그 강의했던 내용을 복습할 때는 이 책을 막 뒤져가면서 강의하지 않았던 부분까지 다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설명했던 내용을 잘 생각하면서 수업 중에 했던 말들 중심으로만 간단하게 복습하는 겁니다. 복습 이해하고 암기하려고 노력하다가 암기 안 되면 넘어가고, 이해하다가 암기하다가 또 안 되면 또 넘어가고, 이렇게 빨리빨리 한 10분 정도 걸쳐서 복습 끝내고 화장실 갔다 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2교시 할 때도 마치 2교시 강의 끝나고 또 복습하고, 3교시 강의 끝나고 집에 가지 말고 복습하고 집에 가기. 요렇게 하면 한 번 끝나죠. 그죠? 쉬는 시간마다 한 번 끝납니다. 그 다음에 강의 다 끝났죠. 이렇게 해볼까요? 월, 수. 월요일 강의입니다. 월요일 강의 오전이다. 강의하고 강의 듣고 바로 복습 들어갑니다. 복습. 강의 듣고 2교시 강의 듣고 복습. 3교시 강의 듣고 복습. 그 다음에 다시 10분 정도씩 복습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20분 정도만 시간 할애하면 이거 전체 한번 봅니다. 보죠. 그러니까 요거 10분씩 복습 끝냈죠. 요거 복습했던 거 다시 한번 보는 것이니까 20분 정도만 할애해도 돼요. 이렇게 하면 벌써 2번 복습하게 됩니다. 그죠? 요거 부담 갖지 마시고 가볍게 그냥 보겠다. 완벽하게 외워야 되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요 시간 안에 끝내겠다는 정도만 생각하시고, 내용은 배운 내용 중심으로, 제가 설명한 것들만 중심으로만 보겠다. 다른 것까지 볼 시간적 여력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오전에 몇 번 하면 오전 강의 듣고 복습 끝났죠. 그죠? 복습 2회 끝났습니다. 복습 2회 복습. 그 다음에 식사 끝납니다. 식사하고 그 다음에 오후에 오후 보면 이제 정교합니다. 이제 일회독 정독하면서 3시간에 걸쳐서 1시간, 2시간, 3시간 정도 우리가 강의를 했으니까 꼭 3시간일 필요는 없습니다. 2시간에 끝내는 사람도 있고요. 빠른 사람은 1시간에 끝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4시간 걸리는, 5시간 걸리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사람마다 편차가 있는데 가능하면 3시간에서 왔다 갔다 하지 너무 많이 잡지는 마세요. 어차피 또
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여기도 너무 많이 하려 해버리면 전공학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3시간이 제가 볼 때는 한 기준점이 되는 것 같고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뭐 1시간 정도 왔다 갔다 이렇게. 그리고 오후에 식사 끝나고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1시 반에 수업이 끝나잖아요. 그럼 뭐 한 2시부터 3시까지 식사하고 3시에서 6시까지 3시에서 6시까지 이 정도. 이때는 책을 가능하면 쭉쭉 훑어보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강의한 내용이 이제 주가 되고 강의하지 않은 내용들은 아마 3, 4월에 심화반에서 다루거나 아니면 정말 가치가 없는 내용이거나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심화반 내용이거나 아니면 정말 가치가 없는 내용이거나. 근데 이제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한 번씩 그냥 쭉쭉 훑어만 보십시오.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해되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훑어만 보시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싶으면 그냥 강의한 내용만 잘 따라오셔도 됩니다. 기본 이론반 1, 2월 기본 이론반만 착실하게 잘 하셔도 이게 가능하면 18점 이상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강의거든요. 이거 갖고 완벽하게 커버는 물론 안 돼요. 왜냐면 교육학 양이 많은데 1, 2월 갖고는 커버가 안 되죠. 3, 4월까지 끝내야지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고 보는데 그래도 가능하면 18점 이상을 이제 목표로 하는 강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강의한 내용만 잘 따라와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여유가 있으면 강의 안 한 내용까지도 같이 보면서 이때는 3시간 하루 했으니까 이때는 보실 때 키워드, 저 수업 중간에 키워드 쭉 밑줄 그드립니다.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이해하고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 문장 통째로 외웠다가는 대책이 없습니다. 키워드를 중심으로 내 말로 여러 번 말씀드릴 겁니다. 내 말로 키워드 중심으로 내 말로 소화해서 이해하고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 문장 그대로 외우지를 하지 마시고 키워드 중심으로 내 말로 이해해서 암기하자. 암기 안 되면 넘어갑니다. 근데 내가 90분 정도의 90분 정도의 369 3시 예컨대 1시간에 30분에 30페이지를 나가야 된다. 그러면 30분에 30페이지를 나가야 되니까 10분에 10페이지씩 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평균적으로 보면 그죠? 그러고 계산해 가면서 조금 부족하더라도 넘어가고 이렇게 해주셔야지. 앞부분 잘 이해 안 되고 잘 암기가 안 된다서 거기 매달렸다가는 시간 안에 못 끝냅니다. 요거 명심하셔야 돼요. 요거 앞에서 막 헤매서 암기가 안 된다고 계속 잡고 늘어지다가 보면 결국은 그 시간 안에 못 끝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는 요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그냥 이 암기 안 되더라도 됐죠? 그다음 오후 저녁에 뭐 합니까? 저녁 먹고 전공하는 겁니다. 전공 공부. 그래서 오전 오후만 교과 할애하시면 됩니다. 월요일. 화요일도 마찬가지예요. 화요일도 강의 있죠. 똑같습니다. 강의 듣고 2회 복습하고. 요거 역시 1회 복습하죠. 1회. 벌써 3회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월요일 화요일 3회입니다. 요거 인강 선생님들은 인강은 이제 화요일 날 올라오죠. 그럼 인강은 이제 하루 이틀 정도 뒤로 빼서 계획을 세우시면 됩니다. 요거는 직강 기준이니까 각자의 그 강의 시간에 맞춰서 인강 선생님들은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수목 금토 일요일 빼고 일요일은 일요일입니다. 쉬는 날이죠. 선생님 수험생이 쉬는 날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잠깐 쉬는 날입니다. 수목 금토 4일이죠. 4일 중에 이틀만 할애하면 됩니다. 수요일 할애하든 뭐 금요일 할애하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전공도 아마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편의상 수요일 목요일을 할애한다고 생각할게요. 이것도 오전에만 할애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 주 내용입니다. 이번 주 역시 3시간. 이거 3시간 했죠? 이것도 3시간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6시부터 9시까지 한다. 아니 6시 너무 이러지? 9시부터 12시까지다. 예입니다. 예. 그냥 한 3시간 정도. 3시간 정도 할애해서 그냥 3시간 하겠습니다. 약간 3시간 정도 할애해서 요 수요일은 월요일 내용을 복습하는 겁니다. 복습. 이렇게 해서 1회 복습하죠. 아마 3시간 안 걸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여기 3시간 할애했기 때문에 훨씬 단축이 될 겁니다. 한번 보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 다음에 또 화요일 내용은 목요일에 복습. 이렇게 또 역시 3시간 정도 할애해서 1회 복습. 그죠? 그럼 오전 씁니다. 오전 한두 시간 남을 수도 있어요. 이건 이제 이 시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오후 전공. 저녁도 전공.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강의가 있는 날이면 빼야 되겠죠. 강의 없는 날로. 이렇게. 전공 강의 없는 날로 빼서. 이렇게 하면 총 몇 회입니까? 2회, 3회, 4회. 벌써 4회 복습했습니다. 4번. 이번 주에 4번 복습하게 돼요. 이번 주에.
근데 제 강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강의 중에도 복습을 시킵니다. 강의 중에도. 사실 따지고 보면 5회 이상이 복습이 됩니다. 강의 중에도 자꾸 복습을 시킵니다. 어쨌든 형식적으로 보면 4번 정도 복습이 됐죠. 그죠? 그 다음 주입니다. 그 다음 주 역시 월요일 강의, 강의 듣고 쉬는 시간 복습. 끝나면 또 쭉 복습. 그 다음에 또 정교화 1회 하고요. 1하고. 그 다음에 화요일 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합니다. 수요일이 문제입니다. 수요일은 지난주 수업 내용 있잖아요. 지난주 수업 내용. 지난주 수업 내용을 요거 하기 전에 요거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할애합니다. 20분에서 30분 정도. 지난주 내용이 예컨대 교육과정이다. 그러면 교육과정 30분을 걸쳐서 한번 쭉 읽어봅니다. 쭉쭉쭉. 이때는 부담 없이 쭉쭉쭉. 왜냐면 머릿속에 남기기 위해서 쭉쭉쭉 읽어봅니다. 한번 끝내고 그 다음에 들어갑니다. 월요일 내용.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 목요일도 마찬가지예요. 지난주 내용 그것도 30분도. 벌써 복습, 그러니까 아까 하나, 둘, 셋, 4번, 5번, 6번 하게 되는 거예요. 벌써. 그죠? 목요일 또 지난주 거 복습하고 그 다음에 화요일 것도 이렇게. 그죠? 그 다음 주가 됐습니다. 그 다음 주. 처음에 이제 예컨대 교육과정 수업했다. 이번 주. 두 번째 교육심리 1 했다. 교육심리 2 했다. 그러면 여기까지 가봅시다. 교육심리 2번. 월요일날 교육심리 2 강의 쭉 듣고, 화요일 교육심리 2 쭉 듣고, 수요일날 복습할 때 교육과정 한번 보고, 교육심리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교육심리 두 번째 거 복습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월요일 내용 복습 들어가야 되는데, 이때 양이 좀 늘어났으니까 좀 부담되겠죠. 그러면 이제 15분 정도 할애해서 30분에 끝내는 겁니다. 30분에. 끝내고 15분 만에 볼 수 있느냐? 보지. 그냥 쭉쭉쭉 훑어보는 거예요. 부담 없이 그냥.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요 월요일 내용 교육심리 2를 수요일 날 해주고, 그 다음 또 역시 보고, 그 다음에 화요일 내용을 목요일 또 복습. 아시겠죠? 그 다음에 다음 뭐가 교육 방법이 됐건데, 교육 방법이다. 교육 방법 들어갑니다. 교육 방법 1. 그러면 하나, 둘, 3개잖아요. 그죠? 많습니다. 이때 수요일 날 복습하려면 이거 빨리 30분 안에 끝내고 이거 봐야 되는데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부담이. 그러면 이제 하나 빼든지, 아니면 교육과정 중에서 내가 조금 어렵다, 또는 이해가 암기가 좀 부족하다, 또는 중요하다 하는 부분만 선별해서 간단하게 선별해서 보는 겁니다. 선별해서 한 5분 정도. 이것도 간단하게 선별해서 5분 정도 보고, 그 다음에 뭐 요거 이런 식으로. 아니면 하나 빼든지. 그걸 각자 이제 판단하시면서. 그리고 이게 이제 2월 끝났습니다. 1, 2월. 3월 할 때도 계속 돌아가야 돼. 계속. 내 스케줄대로 계속 요거는 계속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해서 누적 반복이 될 수 있도록.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전공도 마찬가지예요. 전공은 어떤 강의를 보면요, 하루 종일 강의하는 날이 있어요. 하루 종일. 이때일수록 쉬는 시간을 잘 활용하셔야 돼요. 왜냐면 그때 1시간 안에 복습이 안 되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전공 같은 경우는 근데 오늘 하루 종일 강의 있다 그러면 쉬는 시간을 잘 이용해서 그 강의 듣고 쉬는 시간에 반드시 복습하고, 그 다음 또 공부하고 또 쉬는 시간에 반드시 복습하고, 요렇게. 그 다음 점심시간이다 오전 강의 쭉 복습하고, 밥 먹으면서 복습하고, 그 다음에 오후 강의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집에 돌아가서 오전부터 오후까지 들었던 거 쭉 다시 한번 복습. 요 복습하는데 시간 많이 안 걸려요. 왜냐면 선생님 수업한 내용만 중심으로 쭉쭉 복습하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전공 이렇게 또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가시고. 이렇게 해서 상반기에는 가능하면 이렇게 교육학의 비중을 어느 정도 두시고, 교육학이 어느 정도 탄탄하게 되어 있어야지 하반기에 전공의 이제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돼요. 하반기로 갈수록 전공의 시간의 양을 더 늘릴 겁니다. 지금은 뭐 보통 일반적으로 전공 6 교육학 4 또는 전공 7 교육학 3, 요 정도 실력에 따라서. 물론 뭐 어떤 사람은 5대5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실력에 따라서. 근데 일반적으로 6대4 정도로 보죠. 그러다가 이제 하반기 되면 7대3 또는 8대2 이렇게 전공의 비중을 훨씬 늘립니다. 왜냐하면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공 교육학은 상반기 안 잡으면 못 잡습니다. 힘들어요. 쉽지 않습니다. 상반기에 전공 교육학은 조금 시간 조금 더 할애해서 반드시 잡아놓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전공 교육학은 어느 정도 잡혀 있어야지
하반기에 이제 이 전공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금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교육학은 이렇게 강의 있는 날 이렇게 하시고 강의 없는 날 오전 정도만 오후로 미리지 마세요. 오후로 미리면 교육학 안 하게 돼요.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공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시간 할애해서 교육학 끝내고 전공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일요일은 뭐냐? 일요일은 오전, 오후, 저녁이 있다. 그러면 뭐 이 세 개 중에서 하루 정도 한 타임 정도 쉽니다. 뭐 예컨대 내가 뭐 저녁에 쉬어야 되겠다. 그냥 쉬는 거죠. 그냥. 근데 쉬는 게 쉬는 것 같지 않다 그러면 공부하는 거고. 그다음에 오전, 오후는 오전은 이제 교육학, 오후는 전공. 요거 부족한 부분 보충. 내가 볼 때 계획대로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보충해 주는 거지, 보충해 주면서 조금 편하게 가겠다. 탄력적으로. 이게 있어야지 저기 좀 부족한 부분을 여기서 메울 수가 있거든요. 교육학이 다 됐다 그러면 전공 보충해 주면 되죠. 전공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충해 주고 마지막은 이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일주일 돌아보면서 저녁 시간에 내가 좀 일주일 잘 보냈다 싶으면 이제 뭐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가볍게 뭐 영화를 보든지 뭐 쉬든지 산책을 하든지 뭐 커피숍 가서 혼자서 커피를 마시든지 음악을 듣든지 이렇게. 그리고 지금은 좀 덜 느끼겠지만요. 앞으로 하반기 넘어가면 이제 힘들어집니다. 굉장히 육체적으로 힘들어져요. 그래서 가능하면 맨손 체조라도 줄넘기라도 가볍게 한 20분, 30분 정도 가볍게 규칙적으로 쭉 해놓으시면 좋을 겁니다. 그냥 너무 오래 할 필요도 없어요. 헬스장 잡을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분은 헬스장 다닌다고 그러는데 헬스장 왜 다닙니까? 시간도 너무 아깝고 그냥 줄넘기 하나 샀어. 뭐 10분, 20분 정도 가볍게 줄넘기만 꾸준히 규칙적으로 해주셔도 좋습니다. 됐죠? 요거 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렇게 쭉 잘 해주시면 여러분들 합격을 엄청나게 빨리 앞당길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